오늘은 수리 통계 여러 가지 이 확률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니면 강의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문제를 엑서사이즈 문제를 하나 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데요. The probability that a visit to a primary care physician, such as PCP office, result in neither lab work nor referral to a specialist is 35%.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그 내용 자체가 피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의사한테 가겠죠. 가가지고 아플 때 이제 의사한테 가서 오피스를 방문하고 진료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진료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랩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피스를 방문했는데 L이 뜻하는 거는 이제 랩워크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S가 뜻하는 거는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방문을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확률론 문제에서 이런 것을 다루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실의 금융보험 이런 데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예제를 그런 것 위주로 많이 풀고 여러분이 그걸 통해 가지고서 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내용 자체가 랩워크를 하지도 않고 S도 하지 않는 이런 가능성과 probability, 그 다음에 LS, 이 확률이 지금 0.35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피지션한테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제 진료 행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랩워크라고 하는 진료와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라는 것보다 이제 전문가를 만나는 걸 되겠죠. 그런 걸 추가적으로 이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 이것 또는 이게 아닐 확률이 지금 35%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of those coming to PCP. 자, 여기서 지금 PCP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냥 방문한 겁니다. 지금 Primary Care Physician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of those coming to a PCP office, 30% are referral to a specialist.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30%가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되고요. 자, 여기서 30%가 스페셜리스트 진료를 받게 되는 거고요. 0.3. 그 다음에 이제 40%가 랩워크를, 이런 확률로서 이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determine the probability that a visit to a PCP office result in both lab work and referral to a specialist. 자, 랩워크를 하거나 아니면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probability 해가지고 L 또는 S 이 확률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잠시만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둘 다,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둘 다를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지금 여기 교집합입니다. 여기서 both 랩워크
and specialist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집합이 여기서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하는 문제하고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요것에 대한 확률이 있으니까 우리는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probability L 합집합 S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뭐냐면은 1 빼기 그 다음에 probability L S 이거죠. 즉 여러분 이거는 여집합 표현하고 같습니다. 여사건하고 같습니다. 이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것이 발생하느냐 이것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건 항상 두 개 합치면 1이니까 우리는 1 빼기로 처리해줘도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1 빼기 0.35 해서 이제 0.65라고 하는 65%의 확률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집합을 구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죠. probability 해가지고 L과 probability S 빼기 probability L 교집합 S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합집합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여기에서 0.65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 L 자체는 지금 현재 0.4. 그 다음 S 자체는 0.3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따라서 0.05가 된다라고 하는 값이 계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죠. 여러분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단지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수리 통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그게 영어로 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익숙해지시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의 이제 발전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more complicated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insurance company. 자, 보험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has 10,000 policy holders. insurance company. 이가 있어요. 보험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보험회사. 자, 보험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보험 계약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insurance company has 자, 여기서 10,000 만 개의 보험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policy hold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험 계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된 용어이지만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굉장히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특정한 보험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10,000명의 보험 계약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Each policy holder, 자, 개별적으로는 각 계약자들은 is classified as young, old. 자, young 또는 old로 이렇게 이제 젊으냐, 나이가 많으냐 이런 걸로 구별을 할 수 있고요. 보험 계약자의 특성을. 그 다음에 이제 male이냐, female. 이게 남성이냐 아니면은 여성이냐 하는 걸로 구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married냐, single이냐.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느냐 또는 결혼을 아직 안 했느냐 하는 걸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구분해서 이제 보험회사들은 보험 계약을 맺고 차등 보험료를 받고 이렇게 이제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여기는 이제 확률 문제니까요. 10,000명이라고 하는 계약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중에서 3,000명이 이제 젊은 사람이죠. 그래서 Y 3,000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3,000명이 계약자가 있는 거예요. 보험 계약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전체 중에서 이 10,000명 중에서 어떻게 되면 자,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10,000명이라고 하는 전체가 10,000명이 있어요. 10,00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젊은 사람 Y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3,000명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느냐면 0 젊은 메일이라고 남자가 이제 그 4,600명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7,000명이 이제 결혼을 했다 이거죠. 자, 기호를 좀 같이 하기 위해서요. 자, 결혼은 이제 H라고 여기서 표현할게요. 요 M이 똑같으니까 H 결혼했다. 그래서 married.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 가지가 넓게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결혼 유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니면 여기는 젊으냐 아니면은 나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세 가지 이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자면요. 이런 식의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쉽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있고 그런데 이제 조건이 더 있죠. 조건이 뭐가 있느냐면 여기 이제 젊은 사람, 여기는 이제 남성, 그다음 여기에는 이제 결혼 유무해서 결혼한 사람 집합. 그럼 이제 나머지는 또 다른 집합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0 젊으면서 그다음에 남성인 집단이 요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젊으면서 여기서는 결혼한 집단이 여기 이제 속하는 이런 형태로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조건이 뭐가 있냐면요. 자, 이런 세 가지 숫자가 있는 근데 요 이제 결혼한 집단이 이제 7,000이라고 이렇게 7,000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0 메일이면서 0이면서 메일인 사람의 집단이 몇 명이 있냐면 1,320명이 있고요. 여기서 조건이 지금. 그 다음에 메리 결혼했으면서 그 다음에 남성인 사람들이 지금 3,010명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0이면서 그 다음에 married 된 사람이 이게 1,400명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00 are young married males라고 돼 있죠. 자, 600, 자, 600명이 뭐야 하냐면 0이면서 그 다음에 married이면서 그 다음에 남성이 세 가지가 다 겹치는 게 600명이죠. 자, 이런 걸 기본 정보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숫자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How many policyholders are young, female, single? 자, 젊으면서 여성이면서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 사람의 숫자는 얼마인가라고 묻고 이런 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풀면 여러분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크게 그려보죠. 자, 지금 10,000명이 이렇게 전체가 10,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지금 Y가 지금 3,000명이 이렇게 있죠. 3,000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3,000명이 이제 다른 쪽에도 속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남성인 경우죠. 남성은 지금 이제 숫자가 여기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결혼한 사람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숫자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서 그래서 지금 요거이면서 요거인 건 어디 있어요? Y이면서 M이 1,320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1,320명이 여기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숫자라고 하는 건 600명이 있죠. 그러면은 1,320, 600이 이제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여기에 요쪽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1320명에서 빼기 600명을 해주면은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720명이 됩니다. 여기가 7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만 들어가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Y하고 H인데 Y하고 H가 지금 1400명입니다. 1400명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600명을 빼면은 여기에는 800명이 되죠. 800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1400 빼기 6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 웬만하면 다 결정이 될 수 있겠죠, 여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문제 자체는 이게 0이면서 그 다음에 피메일이면서 즉 다르게 적자면 M의 여집합입니다. M의 여집합이면서 그리고 싱글인 거. 싱글이라고 하는 건 H의 여집합이 되겠죠. 여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몇 개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참조해가지고 보시면은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봅시다. 0은 여기입니다. 전체가 3000명이죠. 3000명.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남성이 0 중에서입니다. 0 중에서 남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남성이니까 남성이 아닌 거는 이쪽에 들어가죠. 이쪽 부분으로 이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결혼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해야 될 게 3000 중에서요. 해당되지 않은 걸 차가 빼갑니다. 자, 720명이 이제 있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남성 중에서 젊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600명 가운데 3개가 겹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800명이 빼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되지 않는 걸 다 차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는 숫자가 이제 880명이 이제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또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제목은 여기서는 some problems. 약간 더 복잡해졌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볼게요. An insurer. 자, 인슈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좀 더 학술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슈런스 컴퍼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보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는 보험 상품을 구입하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판매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을 이제 보험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영어로는 인슈어러라고 하고 인슈런스 컴퍼니하고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insurer offer a health plan. 자, 여기서 health plan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health 이제 여기서는 플랜이라고 하니까 용어가 좀 상이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이게 여러분이 굉장히 특이한 용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용어들이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너무 특수한 용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항상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 문장을 읽으면은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의료보험을 이제 그 제시하는데 누구한테 제시하느냐면 이제 어떤 회사의 노동자에게 이제 인플로이한테 이제 그 제시를 하고 있죠. 이제 피고용인이죠. 피고용인 노동자인 셈입니다. 보수를 셀러리를 받는 보수를 받는 사람이 이제 인플로이죠. 그래서 이제 보험을 이제 의료보험을 이제 판매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as part of this plan, 자, 이 보험의 부분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 each employee may choose exactly two of the supplementary coverage. 자, 여러분이 이제 보험을 하면은 커버리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쉽게 보장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프면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질병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커버리지의 종류의 하나고요. 커버라고 하는 게 보험회사가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커버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커버리지가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두 개의 supplementary coverage A, B, and C. 자, 세 개가 있습니다. 커버리지 종류는. 이 중에서 두 개를 이제 그 인플로이가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may choose no supplementary coverage. 그러나 또는 아무것도 그 보충적인 커버리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장이 있고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건데 서플먼터리니까요. 보충적인 커버리지들인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 두 개 또는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죠. The proportion of the employees that choose coverage A, B, and C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12분의 5 각각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세 개를 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그래서 A, B, C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걸 보면서 재밌는 점은 자, A만 A 이제 사람들이 A를 선정할 확률 이게 지금 4분의 1이고요. 그다음에 PB를 고를 확률이 3분의 1이고 그다음에 C를 고를 확률이 지금 12분의 5입니다.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돼 있는데 determine the probability that a randomly chosen employee will choose no coverage. 자, 어떤 노동자가 아무 커버리지도 선택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각각의 확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두 개씩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A, B, C 중에서 두 개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을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뭐 여기 일치시킨다면은 A와 C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을 X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A와 B 부분을 Y 개수만큼 확률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를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문제는 뭘 묻고 있느냐면 probability A, B, C 이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할 확률 이게 얼마냐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확률이 얼마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A, B, C 중에서 두 개를 한 개인이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선택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확률. 그럼 여기 가운데는 뭐야? A, B, C 다 선택하는 거죠. A, B, C. 그런 경우는 여기서 없습니다. 그래서 0이고요. 이 확률은. 여기서도 단 A만 한다. 여기도 단 B만 한다. 여기도 단 C만 한다. 그러니까 한 개씩만 선정할 확률도 여기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풀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죠? 지금 전체 확률이 1이죠. 지금 전체는 확률이 전체가 1인데 여기의 확률, 요 확률, 요 확률을 빼매고 여기는 다 0이거든요. 지금 묻고 있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A, B, C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합집합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 빼기 X, Y, Z를 뺀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는 1이니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X, Y, G가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개별 확률을 알 수 있는지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4분의 1의 확률은 뭐냐? A가 되는 확률은 여기서 보시면 A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죠. 여기. 요거니까 Y 플러스 X A가 될 확률은 0, 0, Y, X니까 4개가 서로 뭡니까? 우리가 확률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산 방식이 뭐죠? 서로 교집합이 없는 것, 즉 낱개의 확률을 다 더하면 됩니다. 어떤 일정하게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확률을 구한다면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Y, X인 셈이고 그 다음에 B에 있는 거 또 보면은 Y에 G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C에. 그래서 X와 G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X, Y, G의 합만 알면 되지 개별적으로 X가 뭐고 Y가 뭐고 Z가 뭐다라는 데 대한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를 1식, 2식, 3식이라고 생각하시면 1, 2, 3 이렇게 더한다면요. 이렇게 더한다면은 우리가 다 되겠죠.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2배의 X, Y, G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2배의 X, Y, G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값은 뭐죠?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되죠. 여기서. 그러면은 12분의 값을 더하면 12분의 3, 12분의 4, 그다음에 5 이렇게 돼서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1이죠. 따라서 X, Y, G는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획득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을 넣어서 빼면은 여러분이 답이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확률 공부를 하면은 그때 이제 보다 더 본격적으로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익히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제일 쉬운 개념으로는 이제 여기서 정의가 probability A given B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PB의 PA and B다라고 하는 걸로서 이 확률에 대한 정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확률 현상이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B가 발생했을 때, 자, B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것 중에서 A일 확률이 뭐냐는 겁니다. 요거. 그런데 지금 토대가 B거든요. 이게 지금 B 중에서 B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A일 확률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예입니다. 예.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예로서 하는 게 뭐냐면은
B 집합의 개수, B의 개수분의 A 교집합 B의 개수입니다. 이게 n이 뜻하는 건 이제 개수라고 이렇게 어떤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하면은 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이거의 개수 중에서 요거가 되는 개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요걸 다시 쓰면은 요게 이제 전체 집합을 S라고 하면은 이제 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NA 교집합 B 얘 NB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NS NB 그다음에 NS NA 교집합 B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뭡니까? P의 요거는 이제 B일 확률이고 요 위에 거는 P의 A 교집합 B1 이런 확률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즉 요게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러한 그 조건부 확률에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여러 가지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게 하는 거는 뭐 큰 겁니다. B가 일어났을 때에 B가 일어난 경우에 A가 발생할 확률이죠. A1 확률. 자, A1 확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더 뒤집어 버리면 이 표시를 바꾸어 버리면은 P의 B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P의 AB라고 하는 거죠. 교집합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P의 A 교집합 B의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P, B일 확률에다가 곱하기 P, B일 때 A일 확률. 이건 항상 성립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A와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곱하기 B일 때 A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기 해서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이거 있고 이거 있으면 이걸 곱하기 하면은 교집합 확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널리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것을 정의와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그 법칙이죠.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출게요. 제가 이런 공부를 초창기 할 때도 보면은 정의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 같으냐 이런 식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이 지금 입문한 단계니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상의 이해라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어드밴스한, 좀 더 고급 확률론을 공부를 하시면은 이러한 것에 대한 의문점이 풀린다는 거죠. 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Exercise. A researcher examines the medical record of 937 men. 자, 937명의 남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이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살펴보니까, 메디컬 레코드, 즉, 의료 기록이 이제 이렇게,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937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and find that, 자, 뭐를 찾아봤더니, 210명, 210 of the men died from causes related to heart disease. 자, 이 중에서 210명, 자, 이게 이제 전체 명이죠. 이 중에서 210명이, 뭘로 사망을 했냐면, died from heart disease. 하트가 이제 심장이죠. 심장병으로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밝혀냈습니다. 자, 이건 뭐 문제 주어진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이나 통계 문제를 하다 보면은 수학과 달리 영어로 문장이 길게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만 보지 마시고요. 문장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이 이게 뭘 뜻하는지 자꾸 파악하려고 하세요. 통계학은 현실적인 학문이기 되기 때문에 글로서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를 성립시키고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영어든 우리나라 말로 적혀있든 어쨌든 많이 읽어가지고서 여러분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뭐 버스 속에 여러 가지 틈타는 대로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정말로 새로운 문제가 딱 썼을 때에 어떻게 풀이 방법은 수학보다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개념을 안 떠오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응용을 정말 잘하고 싶다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영어로 된 문장들을 스스로 생각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풀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단지 이 문제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고 어떻게 내가 문제를 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0명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요 중에서 이제 210명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312명 of the 937 men. 937명 중에서 312명이 또 새로운 숫자들이 있죠. 312명이 이제 had at least one parent. at least one parent.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who suffered from the heart disease. 그래서 부모, parent. at least one parent가 이제 하트 디지즈로서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2명 중에서 자, 요거는 937명에서 온 개념이죠. 이거는 전체 중에서. 그런데 이 312명 중에서 요 사람 중에서 이제 of these 312men, 자, 312명 중에서 102, 자, 102명이, 요 중에서 102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 이거죠. 뭐냐면은,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이거죠. die.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주어진 조건입니다. 자.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자, find,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그럼 find the probability that a man randomly selected from this group. 자, 총 우리는 937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나 한 명을 뽑아봐요. randomly selected from this group died of cause related to heart disease. 자, 그래서 find the probability, 확률을 구하자. 이제 무슨 확률입니까? 이 그룹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마지막에 given that neither of his parents suffer from heart disease. 부모가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심장병으로 자기 자신이 사망할 확률이죠,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자,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집단이 두 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는 이제 937명이 있어요. 937명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병으로 사망한 사람, 여기서 210명이 이제 심장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H라고 하는 게 지금 heart disease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라고 지금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라고 하는 건 여기서 at least one parents가 심장병으로 고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집밥은 이제 312명이 있는데, 요거는 부모가 이제
부모 중에 한 사람, 최소 한 사람 이상으로 심장병으로 고생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죠. 그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전혀 해당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묻고 있는 게 뭐죠? probability. 뭘 묻고 있냐면 심장병으로 부모가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 A 집단은 심장병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병 고생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해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거 몸 아니다라고 하는 여집합 기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 써드리면 A의 이거다 하는 거하고 A의 여집합하고 그 다음에 A의 이거다 하는 거는 뭐 여러분이 동일한 노테이션이라고 동일한 그 수식 표현 방법, 집합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심장병이 발생할 확률이 내가 어떤 사람이 심장병으로 사망을 할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거죠. 부모가 심장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으로 발생할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이제 312명 중에서 102명이 심장병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A 집단 중에서 312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심장병으로 사망을 했다는 것은 여기 겹치겠죠. 그럼 이게 이제 102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상이죠. 부모가 심장병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도 심장병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숫자가 명확해지겠죠. 자, 210명에서 102를 빼면은 여기는 이제 108명이 이제 여기 나올 거고요. 여기는 312명에서 102명을 빼면은 210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요 숫자에서 요걸 빼면은 나머지 숫자가 나오겠죠. 여기 이제 집합 숫자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이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확률로 따지면은 n a가 아니는 개수 n h 이거이면서 a인 개수를 구하자 하는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대충 많이 계산을 했죠, 여기에서. 그래서 A가 아니다. A인 거는 지금 31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A가 아니라면 937명 중에서 A가 아닌 것만 찾는다면은 여기서 937 중에서 빼기 A는 312명이니까 312를 이렇게 차감해 주면 됩니다. 여기다. A가 아니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625명이 나오는 셈이고요. 요 숫자는 뭡니까? 여기서 H이면서 H 중에서 A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H가 전체 여기 210명 있는데 그 중에서 102명은 A이고 부모가 병이 있었고요. 108명은 부모가 병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는 108명이 해당된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통째로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0.173이라고 하는 확률이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고등학교 수준의 그 연산인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수학적이거나 이런 연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문제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이 이것을 확률 문제로 바꾸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그런 연습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예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이 조건부 확률을 보다 더 명확히 이해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어려운 이제 그 조건부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이제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nactually. 자, 여기서 하나의 그 명사가 등장하죠. actually.
액추얼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계리사를 우리나라 말로는 보험 계리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뭘 하느냐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수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수리 통계 지식과 그리고 확률 그리고 뭐 여러 컴퓨팅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보험료와 준비금 그리고 보험회사 여러 가지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핵심적인 일을 보험회사에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직업 종류 중에서 뭐 10개를 꼽는다면 그 중에서 상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An actuary is studying the prevalence of three health risk factor. 자, 그러면 이제 그 보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보험이라는 게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망하면은 이제 뭔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하는 그런 건데요. 여러 가지 그래서 건강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뭐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헬스 리스크라고 하는 팩터를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요인들을 A, B, C로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A, B, C. 예를 들면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요인을 세 개로 이렇게 요약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within a population of women, 자 여성 여기서 용어가 하나 더 나오죠. 여기서 within women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성 population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뭐 인구라고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요. 통계나 여러 군데에서는 이제 어떤 집단을 뜻합니다. 집단. 그런데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집단을 생각하는 거죠. 여성이라고 하는 뭐 숫자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요. 큰 집단을 하나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For each of three factors, 자, 이 세 가지 A, B, C 요인 중에서 the probability is 0.1. 자, 0.1이다. 뭐가 0.1이냐면 that woman 어떤 한 여성이 이 집단 중에서 한 여성이 has only this risk factor and no others. 자, A, B, C 중에서 하나를 가질 이렇게 될 확률이죠, 이 사람이. 그게 이제 0.1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r any two of three factors. 자, 근데 이제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그 여성이 그 위험 요인을 가질 확률이 10%인데 그 다음에는 for any two of three factors. 세 팩터 중 두 개에 대해서 probability는 0.12, 12%가 있는데 뭐냐면 she has exactly these two risk factors. 자, 두 개 A, B, B, C, CA라고 하는 팩터 두 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12%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robability 대, 자, 이거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가 있는데, S가 있는데,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조건이 한 개, 단 한 개의 리스크 팩터를 가질 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지금 이제 10%입니다. 10%. 0.1이다. 그러면은 단 한 개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A만 가진 거, 요 경기는 다 겹쳐 있습니다. 여기도 다 겹쳐 있죠. 그럼 A만 가질 확률이 지금 여기서 0.1이고요. B만 0.1이고 C만도 0.1입니다. 저 겹치지 않는 거죠. 원인이 하나에 의해서만 그 리스크 팩터를 가지는 확률이죠. 그리고 12%라고 하니까 두 개의 리스크 팩터를 가지는 확률이라고 하는 게 지금 0.12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딱 두 개만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개만 가지는 거 0.12, 0.12, 0.12 해가지고 세 개가 다 겹치지 않고 오직 두 개씩만 이렇게 겹치어서 리스크 팩터를 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묻고 있는 것 중에 조건이 뭐냐면 The probability that a woman has all three risk factors. 자, 세 개의 모든 요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given that she has A and B is one third. 자, 여기서 뭐냐면 이제 조건부가 있는 거죠. 영어에서는 조건부 표현이 이제 given이라고 하는 말 뒤에 있는 말이 이제 조건부입니다. 여기서는 given that she has A and B, A와 B 공통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three risk factor A and B and C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조건이. 지금 이제 세 가지 이제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랬을 때에 what 자, 그 다음에 보면 문제가 정확하게 이제 묻는 문제가 있죠.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 woman has none of the three risk factors given that she does not have risk factor A? 자, 문제는 뭘 묻고 있느냐면요. 그래서 조건부를 묻고 있죠.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이런 조건 하에서 그리고 she has none of the three risk factors 세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말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 또는 B 또는 C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여기서 묻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A도 안 가지고 있고 이거는 요 부분은요.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A가 아니고 그리고 B and 여기서 이제 그리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A도 아니고 그리고 B도 아니고 그리고 C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이건 우리가 드모로가의 법칙에 의해서 A, B, C의 이거다라고 여집합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제 묻는 게 이제 이겁니다. 요게 뭐냐? 요 확률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표현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좀 활용을 해보죠.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요. 조건부 정의를 써보면 이거하고 이거 교집합은 이거 자신입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 교집합, C 교집합에 이걸 한 번 더 교집합해도 똑같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A 교집합 B 이게 이제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것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A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볼까요? 요거를 가운데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확률을 한번 부여를 할게요. 요 가운데 있는 확률을 probability A, B, C 요거죠. 지금 요 확률을 지금 X라고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설정을 해 버리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자, 우리가 A and B
probability A and B라고 하는 것은 요 12%와 X라고 하는 0.12 더하기 X라고 하는 확률의 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니까요. 두 개로 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요 공식을 활용하자면, 여기에 있는 거를 활용하자면, 결국엔 우리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 있는 것 자체는 X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A and B라고 하는 이 확률 자체는 0.12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을 통하면은 우리가 가운데 있는 세 개의 교집합의 확률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풀면은 따라서 X는 이제 0.06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계산이 쉽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방정식을 풀면 되니까 1차 방정식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조건부를 좀 더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A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A 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여기서 쉽게 계산이 됩니다. 0.1, 0.12, 여 가운데 있는 게 0.06이죠. 그러면은 0.1 더하기 0.12 더하기 가운데 있는 확률이 0.006 해가지고 이렇게 왜 우리가 A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A의 여집합의 확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의 확률은 이제 0.4라고 하는 것으로서 종합이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집합의 확률, A의 여집합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0.4가 된다는 거죠. 0.6으로서 이제 간단하게 계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위에 걸 한번 계산해 보죠. 요것도 이제 합집합을 한번 계산해 보면 A의 A 합집합, B 합집합, C 를 알아야지만 이게 또 여집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집합을 계산하면 여러분이 합집합 공식은 그냥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 숫자를 다 이용을 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숫자를 다. A, B, C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원의 내부에 있는 숫자들 다 합친 거죠. 그래서 보시면 0.1이 세 개가 있는 거고요. 여기 0.1, 0.1, 0.2 세 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0.12가 또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세 개가 있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확률 자체는 0.06이 되죠.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은 0.7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알고, 요거 아니까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P의 이거 A 교집합, 이거의 B 교집합, 요의 C 교집합 기분, 그 다음에 A 교집합. 요 이제 조건부를 계산해 보면은 A가 아닐 확률에다가 P의 요것과 요것을 교집합을 해야 되죠. 여기에서는. 근데 하면은 이거하고 이건 교집합하면 이거 자신입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 교집합 이렇게 이제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산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여집합이 계산이 됐으니까 0.6이고요. 0.6인 셈이고 위에 있는 거는 이 확률을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의 여집합과 이거하고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1 빼기 0.72인 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0.28 나누기 0.6이 되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0.467이 된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을 다루는데요. 이것이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얼마나 그러한 문제에 익숙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꼭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조건부 확률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두 이벤트가 A and B라고 표현할게요. 독립이다, independent. 독립이다 하는 얘기는 결국 어떤 조건이냐면요. 통률적으로는 P의 예를 들어서 A 기본 B 이게 그냥 A하고 같다. B가 일어나디 말디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확률이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independent라고 표현합니다. 독립이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실은 이것이 이제 정의고요, 정의.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A와 B가 독립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A와 B가 독립이다는 얘기는 지금 A, B는 다시 쓰면 이게 되죠. B분의 그 다음에 P의 A 교집합 B가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정의죠. 이 조건부 정의고 지금 이게 이제 독립이다 이렇게 돼서 A랑 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쓰면요.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PA 곱하기 P의 B다 라고 하는 두 확률의 단순 곱이다 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사건 두 개가 독립이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석해서도 편할 때가 많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것의 교집합은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서 이 독립성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험 계리사 actuary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An actuary studying insurance preference makes the following conclusion. 자, actuary가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한 선호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actuary. 첫 번째, a car owner is twice. 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배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두 배냐 하면은 as likely to purchase collision coverage. 자, collision coverage를 구입을 하는 이러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해가지고 다른 건 뭐냐면은 disability coverage를 구입을 하는 거하고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자, purchase collision coverage. 자, collis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는 뭐 자동차 충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쉽게 얘기하면은 대물 사고를 얘기합니다. 대물 사고. 대물을 보상해 주는 거죠. 대물 사고에 대한 보상이고. 요거는 이제 disability다. 이런 거는 이제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 부딪히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장애를 보장해 주는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이제 disability coverage.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살 수도 있고 이거를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 보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오토 인슈런스를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세부 보장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는 대물 보상, 컬리전 커버리지고 다른 거는 디서빌리티 장애를 커버하는 거고 또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구입하는 경향들이
이쪽이 이쪽을 구입하는 것보다 배를 더 구입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우리가 C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여기에 있는 거를 D라고 우리가 disability라서 D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구입할 가능성이 C를 구입할 가능성하고 D를 구입할 가능성을 비교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것보다도 2배다라고 하는 걸 한쪽이 다른 쪽보다 2배다 하는 게 1번 조건에 해당합니다. 1번 조건. 자, 두 번째로 The event that a car owner purchase collision coverage is independent of the event of that he or she purchased disability coverage. 자, 그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C를 구입하는 거하고 컬리전을 구입하는 이벤트하고 그리고 disability coverage를 구입하는 그러한 그 사건이 서로 independent다, 독립이다라고 표현. 서로 상호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확률적으로 표현하면 C, D라고 하는 것은 probability C 곱하기 probability D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두 개의 확률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the probability that a car owner purchases both collision and disability coverage. 자, 우리가 두 개 다를 모두 구입하는 거, 뭐 교집합을 뜻하고 모두 다 구입하는 확률 C and B, D. 이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로 주어져 있냐 하면은 0.15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나오고 있죠.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n automobile owner purchase neither collision nor disability coverage? 자,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죠. 컬리전도 아니고, 자, 묻고 있는 건 뭡니까? probability. 뭘 묻고 있습니까? 확률. 컬리전도 아니고, 그리고 nor D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게 헷갈리시면 이렇게 적어도 되죠. 자, 둘 다 아니라는 건 C 또는 D는 이거가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C도 아니고 D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이 표현은 neither C nor 그 다음에 neither D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이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모로간의 법칙에서 요거랑 요거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만 계산을 하면 되죠. 이거는 이제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풀이를 위에다가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robability CD 자 이걸 한다면 1 빼기 probability D가 되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쉽게 계산을 할 겁니다. PC 플러스 PD 빼기 P, C and D다. 뭐 이건 지금 여기에서 0.15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요걸 우리가 지금 X라고 한다면은 요거 하나가 하나보다 배가 되죠, 지금 현재. 그 성질을 이용하면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게 1호인데, 하나를 우리가 요걸 X라고 할까요? 요거를 X라고? 그러면 D가 X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은 이것은 2X입니다. 그럼 이제 알아야 될 게 X만 구하면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독립성을 이용하면은 P의 C and D라고 하는 거는 PC 곱하기 PD니까 다시 쓰면은 요거는 2X고
요거는 x니까요. 따라서 2x의 제곱이고 이게 지금 0.15입니다. 그래서 요 원리를 이용하면 x 값을 금방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요거에서 계산하면 루트 0.075 즉 요걸 나누면은 0.075죠. 그래서 루트를 씌운 거예요. 불가하죠. 자, 그럼 여러분이 쉽게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뭐 대략 0.33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그거는 여기 있는 x를 활용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을 좀 더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베이즈 정리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정리죠. 베이즈 시어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팁이 뭐냐면은 simplify with trees. 자, 여러분 나무가지 모양으로 뭔가를 생각을 하면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는 베이즈 시어렘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를 한번 풀면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보죠. 자, 문제가 뭐냐면 블라드 테스트. 혈액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해봅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은 indicate, 자, 뭐가 표시가 되겠죠. 뭐 어떻게 나타납니까? The presence of a particular disease. 어떤 특정 질병이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죠. 나타날 확률이 지금 95%예요. 뭐 왜 언제 95%냐 하면은 of the time. 자. When the disease is actually presented. 실제 질병이 있으면서 검사가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확률이 지금 95%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좀 특이하게 느낄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자, 뭐가 확률이 95%냐면 지금, 자, 이게 뭡니까? probability인데,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disease. 이게 이제 D를 여기서 이제 질병으로 표시할게요. 질병. 영어로는 diseas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질병이 있다는 거죠. 언제 질병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테스트, 자, 여기 영어를 실제적으로 제가 좀 더 명확하게 드릴게요. 뭐냐면 질병이 있을 때에 테스트가 이 테스트가 질병이 T라고 하는 게는 질병이 있음, 질병 판명이라고 할까요? 질병으로 판단. T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가 오케이,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T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을 때 실제로 D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질병이 판단이 되는 것이 뭐 좋은 현상이죠. 이게 이제 95%다. 이제 테스트가 좋다는 거겠죠. 95%로. 그 다음에 the same test.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the same test. 동일한 테스트인데 indicate the presence of disease 0.5%로 질병이 있다라고 이제 또 indicate 질병을 판단했어요. 질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건 언제냐면 of the time when the disease is not present. 자, 질병이 없는데도 질병이 없어요. 질병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있는 사람 중에서도 테스트가 나와가지고 이거 오진을 한 거죠. 지금 질병이 있다라고 판단한 게 지금 확률이 지금 0.5%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사실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너무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한 거.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확률이 있는데 뭐 반대 확률도 있을 수 있죠. 자, 생각을 더 해보죠. Calculate the probability that a person has the disease given that the test indicate the presence of disease. 자,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이제 주어진 조건이 뭡니까? 질병이 있다라고 된 경우에 그 사람이 질병을 가질 확률이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질병 기본 that 하면 뭡니까? 질병으로 판명이 나왔을 경우에 T입니다. 판단이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질병이 있는 사람인가? 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건 뭡니까? 이제 잘 맞추느냐, 이거는 이제 아니게 맞추느냐 문제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검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검사가 질병이 있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가 진짜로 질병이 있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해본 확률이죠. 얼마나 나올까 하는 거죠. 이 확률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나오는 건 이거는 이제 간단하죠. 하면은 뭐 t분의 공식을 쓰자면은 d and t 뭐 이런 걸 계산을 하면 됩니다. t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줄 아느냐가 문제인데,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힌트가 tree를 이용하자 그랬죠. tree. 그래서 tree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더 살펴볼게요. 1% of population actually has the disease. 자, 실제로 질병에 걸릴 확률, D1 확률, 질병에 걸릴 확률은 지금 1%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건을 정리를 할게요. 요거이고, P의 T, D1 이게 지금 0.95이고요. P의 D가 아니면서 T로서 이렇게 나올 확률이 0.01이다라고 이제 0.005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0.5%니까. 이 숫자를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천천히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질병이 있느냐? 그래서 질병이 없느냐 하는데 이 그림을 이해를 해보세요. 자, 질병이 있을 확률은 지금 1%입니다. 0.01이고 여기는 0.991 확률입니다. 두 가지 현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지를 두 개를 그려놨는데 여기에 있는 게 뜻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출발하니까 질병이 있을 때에 테스트가 확진으로 나오는 거와 확진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은 뭘 다루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확률을 어떻게 다루냐면 이거는 probability 해가지고 TD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쓰일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0.95라고 적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질병인 사람 중에서 확진으로 나올 질병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나올 확률이 지금 95%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0.95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T가 발생할 확률이 95%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관습적으로 적는 이 행위는 이 경우에 발생한 T가 나올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건부로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대죠. 이 경우에 요게 일어나려니까 요거는 이제 반대니까 여집합으로 해서 0.05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거일 때 확진으로 나오는 확률이 지금 5%죠. 그래서 0.005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확진으로 나오지 않을 확률은 0.99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이제 올라가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하고 이 두 개의 확률을 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여기서 봅시다.
P에 D 그리고 T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잠시 요거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P에 D이면서 그 다음에 P, D일 때 T가 발생할 확률이 뭐냐 이렇게 조건부로 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이 조건부 정의의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AND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요거하고 요걸 곱하면 되죠. 즉 다시 말하자서 0.01 0.01이라고 하는 확률과 곱하기 0.95라고 하는 확률을 두 개를 곱하면은 이 확률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은 이 확률이 되겠죠. 이거와 이게 발생할 확률이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 되는 확률은 그래서 여기에서 0.99 곱하기 0.005 다시 적자면요 0.0045라고 하는 값 이거는 결국에는 다시 적어보자면은 probability 해가지고 D이면서 D가 아니면서 그리고 T가 될 확률을 뜻합니다. 즉 질병이 아니면서 확진 판정을 받을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0.0495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게 뭡니까? 문제가 probability D 확진이 났는데 진짜 디지즈 질병이 있을 확률은 뭐냐 하면은 PT P의 D and T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PT는 뭔가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알았죠. 여기서는. 요거는 요 위에 있는 숫자입니다. 요 숫자가 지금 다시 계산하자면은 0.0095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다가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확률. probability T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시 적을 수가 있습니다. probability 해서 여기 있는 거를 이용을 하자면요. D and T도 되고 플러스 probability D가 아니면서 T일 확률. 요 두 개의 확률을 더해야 되겠죠. 왜 이게 더하는 게 가능합니까? T라고 하는 거는 이거와 이것의 합집합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집합과 이 집합은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죠. 그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하나의 확률은 두 개의 확률의 합과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0.0959요 요 t라고 하는 거는 0.095 더하기 0.095 더하기 요 밑에 있는 0.0045 이 확률과 이 확률의 합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분자는 이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금융이나 보험 쪽 부분에 있어서 응용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가지고 나중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